진심을 다했는데 이용당한 기분 누구나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유니버셜한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오늘 메간의 참견에서 다룰 사연은 다시 사람을 믿고 새로이 관계를 시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오늘은 사연이 굉장히 짧아요. 40대 중반 싱글 여성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아직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구 관계와 연애에서도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했던 관계에서도 이용당하거나 실망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고 싶은 건 또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소개팅이나 모임을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제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걸 읽으면서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은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고 인간관계를 거쳐가면서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다치는 걸 경험을 하고 새로이 관계를 맺어가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하고 여리고 또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면이 진짜 따뜻해. 다른 사람들을 항상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심지어 어떤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들을 위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도덕률이 높고 하니까 내가 아닌 외부 세상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죠. 왜 그렇잖아.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 현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쉽게 추측을 하는 경향이 인간에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대, expectation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도 가끔은 크겠죠. 선한 마음과 높은 도덕률은 이런 분들의 정말 고결한 정체성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옥이 되기도 해요. 이 말인즉 나는 선함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나는 지켜가면서 고결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 이 사연자분께서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용을 당하거나 실망을 느끼면서 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두려움인지 아니면 지친 건지 이걸 잘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경우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두려움은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움은 내가 스스로 뭔가 용기를 내서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가서 막 부딪혀야 돼. 그런데 지친 거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진 거를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계속해서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자진해서 주고 있는 거야.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를 계속 빨리게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제가 어디서 봤던 웃긴 게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한국 분이신데 이제 중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사를 가셨나 유학을 가셨나 했는데 거기 살면서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남자분들이 우통 까고 돌아다니는 거 더운 날씨에 그리고 길바닥에 침 뱉기 뭐 치킨 같은 거 발골해가지고 중국은 뼈를 바닥에 뱉는 게 되게 흔하다면서요. 새치기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극혐하는 그런 행동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극혐하던 그런 행동들을 자기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한 거야. 가면서 사람들 안 볼 때 침을 조금 뱉어본다던가 새치기를 항상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면 나도 되게 뻔뻔하게 같이 새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몸으로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싶으면서 이해가 너무 안 가다가도 내가 실제로
서로 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좀 비슷한 행동을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입장이 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역할의 전환을 조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씨가 곱고 남들에게 상처를 좀 크게 받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연락을 먼저 끊는다던가 싫은 거를 싫다고 말한다던가 내가 에너지가 쫙쫙 빨림을 느낄 때 내 에너지를 먼저 챙기고 바운더리를 딱 선을 긋는다던가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는 뭔가 약속을 했는데 뭐 큰 약속은 아니야. 작은 약속인데 그걸 저버린다던가 그런 것들을 안 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중국인들의 비매너를 따라했던 그분이 느꼈던 묘한 해방감 그런 것도 느껴지거니와 어쩌면 나에게 뭔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막 약속을 배려 없이 취소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의 사정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프랙티스의 요점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인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됐었던 그 일을 좀 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그 피해자 프레임에서 뭔가 이해의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거야.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이 뒤쪽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살다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널 이용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에게 이용을 당하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되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 사연자분처럼 마음이 여리고 선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일들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인간관계와 운명의 수레바퀴라 그래야 되나? 쳇바퀴에 올라타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뭔가 당하는 그런 수동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라면 지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그 쳇바퀴에 훌쩍 올라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연자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피해자 프레임에서 이해의 프레임으로 내가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let go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관계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쳤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사람을 100%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뭔가 사람을 다시 만날 준비가 100% 될 때까지 먼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은 아쉽게도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라도 세상 일은 100% 준비가 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그때는 안 와. 네, 이제 혼자서 늙고 싶진 않고 언젠가는 또 좋은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개팅을 하느냐 마음 회복을 먼저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택일할 필요 없고 이 둘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 가난해도 웃으며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외로울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도 평온할 수 있다. 옳은 선택에도 후회가 남는다. 틀린 선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100% 되고 나서 사람을 다시 100% 믿을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다시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부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만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란 걸 좀 다시 믿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대신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약간 능동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투자량을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때요? 처음부터 막 주지 않는 거야. 내가 편한 선에서만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후에는 누구나 진짜 그렇죠. 더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관계를 내가 어떤 식당에 처음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오마카세 그런 코스 요리도 있고 그냥 단품 요리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 식당을 잘 모르는데 가서 한 번에 당장 제일 비싼 뭐 오마카세 코스 요리 시키지 않잖아요. 내가 이 식당을 모르는 상태면 일단 단품 요리 시켜보고 이게 내 입맛에 맞다, 맛있다 하면 다음에는 또 더 비싼 오마카세도 시켜보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인드셋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코스 요리를 못 시킨다, 오마카세를 못 시킨다 이렇게 자기 연민의 마인드셋을 하지 말고 나는 굉장히 똑똑한 합리적인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식당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투자량을 늘릴지 안 늘릴지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체성 있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인티제거든요. 그 내향형이신 분들은 거의 이제 집을 편하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데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딱히 에너지를 얻진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집에 있는 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진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상처 너무 많이 입지 않으시기를 멀리서 기도드릴게요. 저에게 참견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구글 폼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